싸우는 게 벌써 몇 번째 여기까지야 끝이 보이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세상 가장 친절하게, 친근하게, 친숙하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절한 한반도 시사톡 친톡 시간입니다. 네, 먼저 저희 친톡의 가장 큰 자랑이죠. 한반도 시사를 아주 쉽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친절 내생남부터 소개시켜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외교안보 전문 기자 경력 만 18년, 자타가 고민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친톡이 선택한 남자 왕선택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오늘도 왕친절, 왕친근, 왕선택. 와, 모르겠습니다. 왕대박. 그리고 또 한 분은 오랜만에 저희 여러분의 북마크를 찾아주셨습니다. 자타공인 여성 국방 전문가시죠. 온화한 카리스마의 소유자,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자씨 아니고요. 친절한 이호령입니다. 아, 대박.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멤버. 혹시나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친절하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친톡 제5회 멤버 노친톡이 등장합니다. 이렇게요. 아우, 오늘따라 더 날카롭네. 친떡. 오! 오늘 이제 좀 컨텐츠 되죠? 좋아요. 그쵸? 오늘 컨텐츠 좋아요. 저 지금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카톡인가?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네, 친톡이네요. 맞아요. 근데 얘를 주의하셔야 돼요. 네. 끄떡 이거는 아주 반가운 연락도 오고 그렇지만 얘는 사실 이렇게 등장하는 예측할 게 수 없는. 맞아요. 맞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섭네요. 전혀 안 무서워하시는 거 무섭네요. 전혀 안 무서워하시는. 네. 이호령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오신다는 소식에 지난 출연 영상들을 검토해봤거든요. 이호령 박사님처럼 하면 제가 등장할 타이밍이 없겠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긴장이 되네요. 두근두근. 뭐야? 왜 사람 차별해? 누울자리 벗고 발을 뻗고요. 올려야 될 때 올립니다.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아, 제가 오히려 더 가슴이 두근두근. 아, 긴장이 돼요. 아, 저도 오늘 누구에게 울릴지 궁금하네요. 두근두근. 오늘 이 두 박사님들과 노친톡 3자 대결의 결과 아주 궁금하고요. 네. 저희 두 MC들과 두 전문가님 모두 친절 가슴에 팍팍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 볼까요? 네, 냉랭한 남북미 관계 속에서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겹쳐 국제 정세마저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신톡에서는 최근 북한의 심상치 않은 무력 행보를 알아보고 그 의도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호령 박사님, 네네. 이 불과 며칠 전에도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어요. 그렇죠. 북한이 지난 1월에 7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가 바로 3월 달 후반부터 ICBM 관련 미사일 시험 발사가 3번이 있었고 그리고 3월 16일 날 폭발을 공중에서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뭐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던 차에 네. 북한이 3월 20일 날 앞에 10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다르게 방사포를 4발을 발사를 한 거죠. 아니 근데 이호령 박사님, 제가 친톡에서 뭐 탄도미사일이다, 순항미사일이다,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다 두루 배우긴 했는데 도대체 방사포는 또 뭐죠? 신기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봤어요. 봤죠? 네. 거기에서 가장 예.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이 뭐예요? 그거 쏘는 거죠, 당연히. 동시다발적으로 불화살들이 쫙 나오는 거죠. 방사포가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전이 이제 세종시대 때 만들어진 게 점차적으로 이제 현대 무기화가 되면서 그 화살이 로켓포가 되는 거죠. 아. 그 로켓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사가 되는 거를 방사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6.25 전쟁 이후에 방사포를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로켓포의 크기가 커지고 점점 미사일화 되고 있는 거죠. 미사일화? 깜짝이야. 친톡이 이렇게 빨리 올린 경우 또 깜짝이야. 처음이네. 그렇죠? 지금 말씀 중에 한두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노친톡이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어, 어려웠다.
불친절했다. 친절까지는 네. 아니고 네,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너나 잘해서요를 좀 해야겠네요. 지금 텃세 부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이호령 박사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왜? 내가 뭘? 친절 지수가 너무너무 심하게 높아서 저 노친톡 오랜만에 완전 당황했잖아요. 이호령 박사님 인정. 인정. 손은 없지만 박수 쳐드립니다. 짝짝짝짝. 어머, 아부한 거예요 지금? 언제 아부도 딥러닝을 시키셨어요? 아니요. 이런 적이 없어요. 이게 아니 이 웬일이야? 박사님 지금 네. 뭐 입꼬리가 너무 올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성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노친톡이 아니네요. 그럼 뭐예요? 그냥 친톡이네요, 친톡. 어머. 성을 바꿔주세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편먹기 있기예요 노친톡하고? 마음에 드네요. 폐쇄 전환이 세상에, 급폐쇄 세상에. 전환이신데. 왕 박사님 씁쓸한 미소를 그러니까. 지금 아닙니다. 이게 지으시는 거예요. 웬일이죠? 처음에 그 분석을 해드렸던 것처럼 분석 다 필요 없어요. 아니 네. 백날 분석하시면 뭐예요? 노친톡이 항상 울리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래요. 친절하게 잘 네. 설명을 들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 직후에 정부는 또 긴급하게 국가 네.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미사일도 아니고 방사포 사격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냐 또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요. 네. 기술적으로는 사실 민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했다고 하는 방사포, 아마 240mm 방사포를 쏜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무기 체계가 됩니다. 특히 서울과 우리 그 접경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부대에 대한 공격용으로 이 방사포가 사용된다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우리 군사력을 보면요. 탄도미사일 뭐 이런 네. 거는 미리 경로를 좀 예측도 하고 그렇죠. 무력화시킬 만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방사포 이건 역시 좀 대응할 만한 방법이 좀 마련돼 있나요? 그럼요. 북한은 이제 방사포라는 말을 쓰고 우리는 다연장 로켓포라는 말을 쓰는 거죠. 똑같은 건데 이제 특히 뭐 122mm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구룡이라는 다연장 로켓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122mm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40발이 나가는 건데 우리는 54발이 나가고 또 240m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평도 포격 때 바로 240mm 그 포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그때 공격을 했었던 게 K9 자주포.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수출도 많이 되고 있죠. 정말. 그래서 우리 무기 시스템에 의해서 북한의 그런 방사포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도 우리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 말씀에 한 가지 좀 더 네. 붙여드리면 요격 시스템도 지금 개발 중이에요. KTSSM이라고 해가지고 방사포들이 날아오는 그곳에 대한 공격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LAMD라고 저고도 요격 시스템이 있어요. 네. 요거는 방사포를 잡아내는 미사일이에요. 요게 지금 계획은 다 섰고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인데 잘하면 2030년쯤에는 그 방사포는 사실 좀 로켓포가 작아서 맞추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 기술로 그걸 만들어서 이스라엘에서 하는 아이언돔에 못지않은 그런 수도권 방어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실전 배치가 아니라 개발 중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구멍이 좀 뚫린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근데 정부와 전문가들은 네. 이 북한의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거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군에서는 일단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은 이번에 발사된 지역이 평안남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평안남도에서 서쪽으로 쐈다는 거죠. 한 50km 정도 사거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사격 금지 구역이 그 북쪽은 어디냐면 초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가 한계선이에요. 그 밑으로는 못 쏜다. 그 위로는 뭐 쏘든지 말든지 알아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위쪽이에요, 이번에 쏜 데는.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방부나 합참 쪽의 이제 판단인데
이번에도 우리 합참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이제 보는 것 같고 과거에도 방사포는 많이 쐈습니다. 그래서 방사포의 뭐 군사적인 위협도라든가 이것은 뭐 탄도미사일처럼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에이 아니야 이거는 단순한 동계 훈련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 그렇죠. 지금 새 정부 출범이 50일 정도밖에 안 네, 남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북한이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분석 중에 하나는 네. 항상 정권 교체기 때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또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가요? 2018년 어떻게 보면 대화의 그 국면이 2019년에 하노이 회담 결렬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부터 북한이 보면은 국방, 발전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든지 조직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변화를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신형 또 무기 시스템의 시험 발사가 그때부터 많이 전개가 되어 왔었죠. 그래서 그런 추이 하에서 총 10번의 그런 미사일 시험 발사는 2019년부터 전개되어 온 그런 시험 발사의 일종인 거고 이번에 방사포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계훈련의 그런 일환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신행정부가 올해 들어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북한의 이러한 도발의 행동은 2022년에 계속해서 증강되는 추세라는 거죠. 최근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요. 전문가들 역시 이 북미 관계가 2017년 때처럼 그런 재치 국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고 계신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봐서는 오히려 남쪽에 정권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정부가 교체돼서 협상의 상대가 막 바뀌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거 봤을 때는 2008년, 2009년, 특히 2009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북한이 이제 장거리 로켓을 쐈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강하게 대응하니까 핵실험하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다음부터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저는 2017년 상황보다는 2008년이나 2009년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이호령 박사님. 저는 조금 더 틀리게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환경 변화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2016, 2017은 미중 간의 북한 문제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협력 부분이 가능했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중 간의 전략적인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고 또 거기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나 북한 모두 다 국제사회가 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저렇게 강하게 부여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재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향후 북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과연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같이 협력을 해서 여기를 북한의 행동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2017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오히려 이런 구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신정부가 들어서면은 이러한 외교적인 구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또 군 통수권자에게 남북 관계라는 건 분단 이후에 언제나 가장 어렵고 또 난해한 숙제였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앞으로 남북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기를 언제나 간절히 바라고 계실 텐데요. 그 소망들을 위해 저희 여러분의 북마크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고 북한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할게. 아, 우리 갑자기요? 우리 갑자기요? 우리 다 같이 해서 엔딩 요정 누구에게? 엔딩 요정? 네, 엔딩 요정. 끝해줘. 약속해줘. 요즘 증상이 더 심해져.